태조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신의 왕후 한씨로 이성계와 같은 마을인 화령에서 태어나 15살 때 2살 위인 이성계와 결혼해 6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는데요. 이성계가 고려의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활약하는 동안 한씨는 화령에 홀로 남아 아이들을 잘 키워냈고, 그들은 훗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한씨의 아들들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장남 이방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성계와 사이가 좋은 효자였고 형제들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이방우는 이후 이성계를 따라 전장을 누비는 무장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다 위화도 회군이 발생하자 최영의 진영에 있던 이방우는 동생 이방과와 함께 탈출해 이성계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계의 맏아들로서 톡톡히 역할을 해오던 이방우는 공양왕이 즉위한 시점부터 갑자기 중앙정계에서 밀려나는데요. 반면 이때부터 둘째 이방과는 조정 중신으로 임명되죠. 또한 조선이 건국된 후의 기록에선 이방우가 술을 너무 좋아해 매일 술만 마시다 술병이 나서 조선이 건국된 다음 해인 1393년에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듣기론 이방우는 이성계가 왕이 되려 하자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고려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알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썰이 돌게 된 이유는 바로 이성계에게 의형제와 같았던 이질안이 쓴 청해백집 때문입니다. 이질안의 청해백집에 따르면 이방우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부터 이성계의 결정에 반대했고, 이후 조선이 건국되자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철원에 있는 산에 들어가 은거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술을 가까이 한 것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고려가 멸망한 데 따른 서름 때문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식 기록인 실록에서는 위화도 회군 세력이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옹립할 때 이방우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으며, 조선이 건국된 후엔 선조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하니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뭐 진실은 이미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이런 게 또 역사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였든 이방우는 공양왕이 옹립된 후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것이 사실이며,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돼 죽었으니 당연히 장자 역할은 이방과가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은 둘째 이방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방과에 대해선 뒤에 정종편에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 여기서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방과도 형 이방우처럼 아버지에게 효심이 지극했으며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하네요. 이방과 역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해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빈 무장 출신으로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웠지만 세자가 되거나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은 없었던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 셋째 이방이 또한 권력욕이 없었는데, 이방이는 다른 형제들보다 눈치가 참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고, 이후 1, 2차 왕자의 난 때도 처신을 잘해서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죠. 하지만 이방인은 지병이 있어서 오래 살진 못하고 45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넷째 이방가는 나중에 2차 왕자의 난 때 알아보고, 다섯째 이방원도 기니까 좀 뒤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이방연은 1385년에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 박사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형 이방원을 이어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보이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찍 죽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키워낸 신의왕후 한씨였으나 이성계의 옆엔 항상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기에 한씨는 항상 외로운 삶을 보냈고, 안타깝게도 태조가 왕이 되기 10달 전에 죽는 바람에 왕비가 되지도 못했죠. 신의왕후 한씨가 화령에서 아이들을 키울 동안 중앙정계 진출을 위해 개경에 있던 이성계는 귀족 출신의 아내를 또 한 명 맞이하는데, 그녀가 바로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왕 빼고는 일부 일처제였다. 아니다, 관습법으로는 그랬지만 사실상 일부 다처제였다. 이렇게 말이 나뉘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태조가 왕위에 오를 때 신덕왕후 강씨가 왕비가 되었으니 훗날 이방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신덕왕후 강씨는 그냥 첩이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신덕왕후 강씨에 대해 좀 설명하자면 그녀는 이성계보다 나이가 21살이나 어리며 미모가 출중하다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인지 이성계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나 개국공신에 그녀의 친족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이성계에게 정치적 도움은 별로 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성계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의 정신적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했고 이성계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먼저 이성계의 7째 아들 이방번은 고려시대의 공양왕의 조카딸과 결혼했으며 실록에 따르면 성격이 거만하고 경솔해 볼품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인 이방석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으나 이방번보다는 나았다고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자의 난의 승리자가 이방원이기 때문에 이방번과 이방석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기지 않으려 했겠죠. 앞서 1화에서 말했듯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은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공신책봉에서 누락되고 말았죠. 그래서 한씨의 아들들이 안 그래도 짜증이나 있던 찰나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이제 세자를 책봉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오? 예로부터 나라가 평화로울 땐 적장자를 세자로 세워야 하며 나라가 어지러울 땐 공이 큰 왕자를 세자로 세워야 한다 했습니다. 당시 태조의 장남 이방우는 이미 죽었으나 명실상부 태조의 적장자는 둘째 이방과로 이미 공양왕 시절부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상황. 아니면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초기이니 방법은 거칠었지만 결국 태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이방원을 세자로 삼는 게 누가 봐도 당연했죠. 그런데 여기에 신덕왕후 강씨가 끼어듭니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오? 한씨의 아들들은 제가 왕비인 게 달갑지 않은가 봐요. 여기서 잠깐, 조선이 건국됐을 때 태조는 강씨를 정식 왕비로 채택했으며 이미 죽은 한씨는 절비라고 칭하면서 정식 왕비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어찌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말투와 태도에 뻔히 드러나는데요. 하여 전하께서 돌아가신 후 그들 중 하나가 왕이 되면 저와 제 아들은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한 가족끼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걱정 마시오. 어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게다가 방원이는 성격이 사납고 행동도 거칠어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하여 혹시 제 아들 중 하나를 세자로 삼아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네,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지요. 그 후에도 신덕왕후 강씨는 계속해서 태조를 설득해 결국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고 맙니다. 그리하도록 합시다. 방번이와 방석이 중에 세자를 결정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대신들을 모아 다시 한번 세자 책봉을 의논하는 태조. 네, 고민을 해봤는데 세자로는 방번이가 적합한 듯하오. 어찌 무한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하시는지요? 네, 이미 결정했으니 그리 아시오. 정 그러시다면 무한대군은 성격이 너무 거만하고 경솔하니 의한대군은 어떻습니까? 방석이도 괜찮은 것 같소. 그럼 방석이로 하도록 합시다. 실록에선 이방번이 세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성격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외척에 있습니다. 이방번은 고려 시절 공양왕의 조카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이방번이 세자가 되면 태조가 직접 끌어내린 공양왕이 왕의 사돈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 이방번은 애초에 세자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 큰 형들을 제치고 10살의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막내 이방석.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우리로선 태조의 이 선택이 참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왕위에 오른 그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도움을 준 아들들을 다 제쳐놓고 막내를 세자로 세울 생각을 한 걸까요? 태조실록은 훗날 태종 때 태종의 킹메이커 하륜이 편찬한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태조는 어떨 땐 겸손하고 인자한 정치가로 보이는 반면 종종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조도 은근히 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은 이미 정몽주를 죽인 사건으로 태조의 눈 밖에 난 상황이었고 신의왕후 한씨는 이미 죽고 없으며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신덕왕후 강씨를 정식 왕비로 세웠으니 신의왕후의 아들인 이방가보다는 신덕왕후의 아들인 이방석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공신책봉 때 신의왕후의 아들들이 모두 빠진 것과 가장 공이 컸던 이방원을 조선 건국 이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은근히 마음을 내비치던 찰나 신덕왕후 강씨도 자기 아들을 세자로 삼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니 태조도 마음을 먹게 된 거 아닐까요? 아무리 신의왕후의 아들들이 반발한다 한들 태조는 무패 전승의 기록을 보유한 고려 최고의 무장 출신. 그런 자기가 버텨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방석이 잘 커서 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태조의 정치 파트너 정도전 입장에서만 봐도 유학자인 정도전은 왕 중심이 아닌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기를 원했으니 이미 다 큰 이방원이나 이방가가 왕위에 오르기보다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이방석을 잘 가르쳐서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로 만들고 싶었겠죠. 더군다나 공이 가장 큰 이방원은 욕심 많고 거친 성격이라 왕권을 강화하려 할 게 뻔하니 더욱이 이방석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이유가 뭐였든 그렇게 세자가 된 이방석은 과연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